만무방 김유정. 산골의 가을은 물은 오갔다. 아름드리 노송은 삑삑히 늘어박혔다. 무거운 송락을 머리에 쓰고 건들건들 세세히 낀 도토리, 벗, 돌배, 갈립들은 울긋불긋. 잔디를 적시며 맑은 샘이 쫄쫄거린다. 산토끼 두 놈은 한가로이 마주 앉아 그물을 할짝거리고 이따금 정신이 나는 듯 가랑잎은 부스스하고 떨린다. 산산한 산들바람, 귀여운 들국화는 그 품에 새뜩새뜩 넘논다. 흙내와 함께 향긋한 당김이 코를 찌른다. 요놈은 쌀이버섯, 요놈은 잎 썩은 내, 또 요놈은 송이, 아니, 가시넝쿨 속에 숨은 박하풀 냄새로군. 응치리는 뒷짐을 딱 치고 어정어정 논인다. 유유히 다리를 옮겨 놓으며 이 나무 저 나무 사이로 호화든다. 코는 공중에서 벌렸다 오므렸다 연신 이러며 훅훅 구붓한 한 송목 밑에 이르자 그는 발을 멈춘다. 이번에는 지면에 코를 야치 갖다 대고 한 바퀴 빙 남을 끼고 돌았다. 아하, 요놈이로군. 썩은 솔잎에 덮여 흙이 봉곳이 돋아올랐다. 그는 손가락을 꾸짖으며 정성스레 살살 헤쳐본다. 과연 귀여운 송이, 망할 녀석. 조금만 더 나오지. 그걸 뚝 따들고 뒷짐을 지고 다시 어실렁어실렁. 가끔 서나품은 터진다. 그럴 적마다 두 팔을 떡 벌리곤 먼 하늘을 바라보고 늘어지게도 기지개를 들인다. 때는 한창 바쁠 추수 때이다. 농군치고 송이파적 나올 놈은 생겨나도 않았으리라. 하나 그는 꼭 해야만 할 일이 없었다.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저 그뿐. 그러함에는 먹을 것이 덜어 있느냐면 있기는커녕 부쳐먹을 농토조차 없는 계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방은 이때야 남의 겹방이요 잠은 새우잠이요. 하지만 오늘 아침만 해도 한 친구가 찾아와서 별을 털 텐데 일 좀 와 해달라는 걸 마다하였다. 몇 분 바람에 그까짓 걸 누가 하느냐보다는 송이가 좋았다. 왜냐면 이 땅 삼천리 강산에 늘여놓인 곡식이 말짱 네 것이람. 먼저 먹는 놈이 임자 아니냐. 먹다 걸릴 만치 그토록 양식을 쌓아두고 일이 다 무슨 난장 맞을 일이람. 걸리지 않도록 먹을 궁리나 할 게지. 하기는 그도 한 3번이나 걸려서 구매밥으로 사관을 틀었다. 마는 결국 제 밥상 위에 올라앉은 제 목도 자칫하면 먹다 걸리긴 매일 반. 올라갈수록 덤불은 우걱다. 머르며 달에 칙, 게다 이름 모를 잡초. 이것들이 위아래로 이리저리 서리어 좀채 길을 내지 않는다. 그는 잔디길로만 돌았다. 넓적다리가 벌쭉이는 찢어진 고이자락을 아끼며 조심조심 사려듣는다. 손에는 칡으로 엮어든 7개 송이. 늙은 소나무마다 가선 두리번거린다. 사냥개 모양으로 코로 쿡쿡 내를 한다. 이것도 송이 같고 저것도 송이 같고 어떤 게 알짜 송이인지 분간을 모른다. 토끼똥이 소부룩한데 갈립이 한 입 뚝 떨어졌다. 그 입을 살며시 들어보니 송이 대구리가 불쑥 올라왔다. 매우 큰 송이인 듯 그는 반세가여 그 앞에 무릎을 털썩 꿇었다. 그리고 그 위에 두 손을 내들며 10손가락을 다 펴들었다. 가만가만히 살살 흙을 헤쳐본다. 주먹만한 송이가 나타난다. 얘 이놈 크구나. 손바닥 위에 딱 올려놓고는 한참 들여다보며 싱글벙글한다. 우중충한 구석으로 바위는 벽같이 깎아질렀다. 그 중턱을 얽어나간 칡 입에서는
물이 쪼록쪼록 흘러내린다. 인삼이 썩어내리는 약수라 한다. 그는 돌 위에 걸터앉으며 또 한 번 하품을 하였다. 간밤 쓸데없는 노름에 밤을 팬 것이 몹시 나른하였다. 따사로운 햇발이 숲을 새어든다. 다람쥐가 솔방울을 떨어치며 어여쁜 할미새는 앞에서 알씬거리고 동리에서는 타작을 하느라고 와글거린다. 흥겨워 외치는 목성, 그걸 억누르고 공중에 응응 진동하는 벼 터는 기계 소리, 맞은 쪽 산속에서 어린 목동들의 노래는 처량히 울려온다. 산속에 묻힌 마을의 전경을 멀리 바라보다가 그는 눈을 치긋하며 다시 한번 하품을 뽐는다. 이 웬 놈의 하품일까 생각해보니 어제 저녁부터 여태껏 창자가 골렸던 것이다. 불현듯 송이꾸러미에서 그중 크고 먹음직한 놈을 하나 뽑아들었다. 응치리는 그 송이를 물에 썩썩 부벼서는 떡 벌어진 대구리부터 걸상스럽게 덥석 물어 떼었다. 그리고 널찍한 입이 움찔움찔 씹는다. 혀가 녹을 듯이 만질만질하고 향기로운 그 맛. 이렇게 훌륭한 놈을 입맛만 다시고 못 먹다니. 문득 옛 추억이 혀끝에 뱅뱅 돈다. 이놈을 맛보는 것도 참 근자의 일이다. 간불생심이지. 어디 냄새나 똑똑히 맡아보리. 산속으로 쏘다니다 백판 못 따기도 하려니와 더러 딴다는 놈은 행여 상할까봐 손도 못 대게 하고 집에 내려다 묻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행이 한 꾸러미 차면 금시로 장에 가져다 판다. 이틀 사흘씩 공들인 거로되 잘하면 40전, 못 받으면 25전. 저녁거리를 기다리는 아내를 생각하며 좁쌀 서너 되를 손에 사들고 어두운 고개를 터덜터덜 올라오는 건 좋으나 이 신세를 뭐했으나 하고 보면 을프냥 굵기가 짝이 없겠고 이까짓 걸 못 먹어. 그래 홧김에 또 한 놈을 뽑아들고 이번엔 물에 흙도 씻을 새 없이 그대로 텁석거린다. 그러나 다른 놈들도 별 수 없으렸다. 이 산골이 송이의 본 고향이로되 아마 1년에 한 개조차 먹는 놈이 드물리라. 썩어진 두상들. 그는 폭넓은 얼굴을 일그리며 남이나 들으란 듯이 이렇게 비웃는다. 썩었다 함은 대생겼다 모멸하는 그의 언투였다. 먹다 나머지 송이 꽁댕이를 바로 자랑스러이 입에다 치뜨리곤 트림을 섞어가며 우물거린다. 송이 2개가 들어가니 이제는 더 먹을 재미가 없다. 뭔가 좀 든든한 걸 먹었으면 좋겠는데 떡, 국수, 말고기, 개고기, 돼지고기. 그렇지 않으면 쇠고기냐? 아따 궁한판이니 아무거나 있으면 속중으로 여러 가지를 먹으며 시름없이 앉았다. 그는 눈꼴이 슬그러미 돌아간다. 웬 놈의 닭인지 암탉 한 마리가 조 아래 무덤 앞에서 뺑뺑 맨다. 골골거리며 감도는 걸 보매 아마 알짜리를 보는 맥이라. 그는 돌에서 궁뎅이를 들었다. 낮은 하늘로 외면하여 못 본 척하고 닭을 향하여 저편으로 널찍이 돌아내린다. 그러나 무덤까지 왔을 때 몸을 돌리며 후후후 이 자식이 어딜 가 후. 2 팔을 벌리고 쫓아간다. 산꼭대기로 치모니 닭은 허둥지둥 갈 길을 모른다. 요리 맡긴 조리 맡긴 꼬꼬댁거리며 속만 태울 뿐. 그러나 바위 틈에 끼어 왁살스러운 그 주먹에 모가지가 둘로 나기에는 불과 몇 분 못 걸렸다. 그는 으스간 숲속으로 찾아들었다. 닭의 껍질을 홀랑 까고서 2 다리를 들고 찢으니 배창이 옆구리로 꿰진다. 그놈은 긁어 뽑아서 껍질과 한데 뭉치어 흙에 묻어버린다. 고기가 생기고 보니 연하여 나느니 막걸리 생각. 이걸 부글부글 끓여놓고 한 사발 떡 곁으면 똑 좋을 텐데 제기.
응칠이의 고기는 어디 떨어졌는지 술집까지 못 가는 고기였다. 아무려나 고기 먹고 술 먹고 거꾸론 못 먹느냐. 그는 닭의 가슴패기를 입에 들여대고 쭉 찢어가며 먹기 시작한다. 쫄깃쫄깃한 놈이 제법 맛이 들었다. 가슴을 먹고 넓적다리 볼기짝을 먹고 거반 반쯤을 다 해내고 나니 어쩐지 맛이 좀 적었다. 결국 음식이란 양념을 해야 하는군. 숲을 속으로 그냥 내던지고 그는 설렁설렁 내려온다. 솔숲을 빠져 화정계로 내리려 할 때 벼랑간 등 뒤에서 여보게 저 응철이 아닌가? 고개를 돌려보니 대장간 하는 성파리가 작달마간 채수에 들갑작거리며 고개를 넘어온다. 그런데 무슨 기난 일이나 있는지 불이 나게 달려들더니 자네 응곡의 논에 벼 없어진 거 아나? 응칠이는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바쁜 때 농군의 몸으로 응곡에까지 애써 갈 놈도 없으려니와 또한 하필 절 보고 벼의 없어짐을 말하는 것이 여간 심상치 않은 일이었다. 잡담제하고 응칠이는 자넨 어째서 응곡에까지 갔던가? 하고 대담스레 그 눈을 쏘아보았다. 그러나 성파리는 조금도 겁먹은 기색 없이 어쩌다 지났지 뭘 그래 하며 도리어 얼레발을 치고 덤비는 수작이다. 고얀 놈. 응칠이는 입대 다녀야 동물을 팔아 배를 채우고 그럼 비열한 짓은 안 한다. 낯을 붉히자 눈에 불이 보이며 어쩌다 지냈다? 응칠이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어느덧 달이 넘었다. 인제는 물릴 때도 되었고 좀 떠보고자 생각은 간절하나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망설거리는 중이었다. 그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았다. 산으로 들로 해변으로 발불이 놓이는 곳이 즉 가는 곳이다. 그러나 저물면은 그대로 쓰러진다. 남의 방앗간이고 헛간이고 혹은 강가, 시세장. 물론 수가 좋으면 괴떼기 위해서 밤을 편히 잘 적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강원도 어수룩한 산골로 이리 넘고 저리 넘고 못 간 데 별로 없이 유람겸 편답하였다. 그는 한 구석에 머물러 있음은 가슴이 답답할 만치 되우 괴로웠다. 그렇다고 응칠이가 본시 역마직성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그도 5년 전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집도 있었고 그때야 어딜 하루라도 집을 떨어져 보았으랴. 밤마다 아내와 마주 앉으면 어찌하면 이 살림이 좀 늘어볼까 불어볼까. 애간장을 태우며 갖은 국리를 되하고 되하였다마는 별 뾰족한 수는 없었다. 농사는 열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남는 건 겨우 남의 빚뿐. 이러다가는 결말엔 봉변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루는 밤이 깊어서 코를 골며 자는 아내를 깨웠다. 밖에 나가 우리의 세간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라 하였다. 그리고 저는 벼루에 먹을 갈아 찍어들었다. 벽에 바른 신문지는 누렇게 끄을렀다. 그 위에다 아내가 불러주는 물목대로 일일이 내려 적었다. 독이 3개, 호미가 2, 낫이 하나로부터 밥사발 젓가락, 집이 석당까지. 그 다음에는 제가 빚을 얻어온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 놓았다. 금액은 제각기 그 아래다 달아놓고 그 옆으론 조금 사이를 떼어 역시 조선문으로 나의 소유는 이것밖에 없노라. 나는 54원을 갚을 길이 없음에 죄진 몸이라 도망하니 그대들은 아예 싸울 게 아니겠고 서로 의논하여 억울치 않도록 분배하여 가기 바라노라 하는 의미의 성명서를 벽에 남기자 안으로 문들을 걸어 닫고 울타리 밑구멍으로 새 식구가 빠져나왔다. 이것이 응칠이가 팔자를 고치던 첫날이었다. 그들 부부는 돌아다니며 밥을 빌었다. 아내가 빌어다 남편에게, 남편이 빌어다 아내에게.
그러자 어느 날 밤 아내의 얼굴이 썩 슬픈 빛이었다. 눈보라는 살을 에인다. 다 쓰러져가는 물방앗간 한 구석에서 섬을 두르고 어린애에게 젖을 먹이며 떨고 있더니 여보게요 하고 고개를 돌린다. 왜 하니까 그 말이 이러다간 우리도 고생일 뿐더러 첫째 어린애를 잡겠수. 그러니 서로 갈립시다 하는 것이다. 하긴 그럴 법한 말이다. 쥐뿔도 없는 것들이 붙어 다닌댔자 별 수는 없다. 그보담은 서로 갈리어 제 맘대로 빌어먹는 것이 오히려 같으나리라. 그는 선뜻 응나가였다. 아내의 말대로 개가를 해가서 젖먹이나 잘 키우고 몸성이 있으면 혹 연분이 다 다시 만날지도 모르니깐. 마지막으로 아내와 같이 땅바닥에서 나란히 누워 하룻밤을 새고 나서 날이 환해지자 그는 툭툭 털고 일어섰다. 매 팔자란 응치리의 팔자이겠다. 그는 버젓이 개트림으로 길을 걸어야 걸릴 것은 하나도 없다. 논 멜 걱정도, 호프 바칠 걱정도, 빚 갚을 걱정, 아내 걱정, 또는 굶을 걱정도 호동그라니 털고 나서니 팔자 중에는 아주 상팔자다. 먹고만 싶으면 도야지구, 닭이구, 개구 언제나 옆을 떠날 새 없겠지. 그리고 돈도. 그러나 주제소는 그를 노려보았다. 툭하면 오라가라 하는데 학질이었다. 어느 동리고 가 있다가 불행히 일만 나면 누구보다도 그부터 붙들려 간다. 왜냐면 그는 전과 사범이었다. 처음에는 도박으로, 다음엔 절도로, 또 그 다음에는 절도로. 그러나 이번 멀리 아우를 방문함은 생활이 궁하여 근대로 왔다거나 혹은 일을 해보러 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혈족이라곤 단 하나의 동생이요. 또한 오래 못 본지라 때없이 그리웠다. 그래 모처럼 찾아온 것이 뜻밖의 덜컥 이를 만났다. 지금까지 논의 벼가 서 있다면 그것은 성한 사람의 짓이라 안 할 것이다. 응호는 응곡의 논의 벼를 여태 베지 않았다. 물론 응호가 베어야 할 것이다. 누가 듣던지 그 형 응칠이를 먼저 의심하리라. 그럼 여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응칠이가 혼자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응호는 진실한 농군이었다. 나이 31로 무던히 철났다 하고 독리에서 쳐주는 모범 청년이었다. 그런데 별을 베지 않는다. 남은 다들 거둬들였고 털기까지 하련만 그는 벨 생각조차 않는 것이다. 지주라든 혹은 그에게 장리를 놓은 김참판이든 뻔질 찾아와 별을 베라 독촉하였다. 얼른 털어서 낼 건 내야지. 하면 그 대답은 계집이 죽게 됐는데 벼는 다 뭐지유 하고 한결같이 내뱉는 소리뿐이었다. 하기는 응호의 아내가 지금 기지사경임에 틈은 없었다 하더라도 돈이 놀아서 약을 못 쓰는 이판이니 진시 벼라도 털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안 털었던가? 그것은 작년 응호와 같이 지주문전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면 묻지는 않으리라. 한 해 동안 애를 졸이며 호자시고 모양으로 알뜰히 가꾸던 그 별을 걷어들임은 기쁨에 틀림없었다. 꼭두 새벽부터 앳 하며 괴로움을 모른다. 그러나 캄캄하도록 털고 나서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장리쌀을 제하고 색초를 제하고 보니 남은 것은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땀이 있을 따름. 그것은 슬프다 하기보다 끝없이 부끄러웠다. 같이 털어주던 동무들이 뻔히 보고 섰는데 빙지게로 덜렁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건 진정 열적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참다 못해 응호는 눈에 눈물이 흘렀던 것이다. 가뜩한데 엎치고 덮치더라고. 올해는 고나마 흉작이었다. 새바람과 비에 벼는 캐캐 비틀렸다. 이놈을 가을 하다간 먹을 게 남지 않으면 물론이요. 빚도 다 못 가릴 모양. 에라 빌어먹을 거. 너들끼리 캐다 먹든 말든 멋대로 하여라
하고 내던져두지 않을 수 없다. 별을 거뒀다고 말만 나면 빚쟁이들은 몰려들 거니깐. 응치리의 제목은 여기에서도 또렷이 드러난다. 국으로 가만만 있었더면 좋을걸. 이 사품에 뛰어들어 지주의 뺨을 제법 갈긴 것이 응칠이었다. 처음에야 그럴 작정이 아니었다. 그는 여러 곳 물을 마신 이만치 어지간히 속이 튄 건달이었다. 지주를 만나 까놓고 썩 좋은 소리로 의논하였다. 올 농사는 반실이니 도지도 좀 감해주는 게 어떠냐고. 그러나 지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모로 흔들었다. 정 이러면 하여튼 일년품은 빼야 할 테니 나는 그 논에다 불을 지르겠수 하여도 잠자코 응치 않는다. 지주로 보면 자기로도 그 벼는 넉넉히 걷어들일 수는 있다마는 한번 버릇을 잘못해 놓으면 어느 작인까지 행실을 벌일까 염려하여 겉으로 독촉만 하고 있는 터이었다. 실상이야 고까짓 벼쯤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그 심보를 눈치채고 응치리는 화를 벌컥 낸 것만은 좋으나 저도 모르게 대뜸 주먹뺨이 들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문제 중에 있는 벼인데 귀신의 노름 같은 병괴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벼가 없어졌다. 그것도 병들어 쓰러진 쭉정이는 제쳐놓고 무얼로 그랬는지 알장 이상만 따갔다. 그 면적으로 어림하면 아마 못돼도 한 댓말가량은 될는지. 응치리가 아침 일찍이 그 논깨로 논일자 이걸 발견하고 기가 막혔다. 누굴 성가시게 굴려고 그러는지 산속에 파묻힌 논이라 아직은 본 사람이 없는 모양 같다. 하나 동리에 이 소문이 퍼지기만 하면 저는 어느 모로든 혐의를 받아 패는 조이 입어야 될 것이다. 응치리는 송이도 송이려니와 실상은 궁리에 바빴다. 속중으로 지목 갈 만한 놈을 여러 들어보았으나 이렇다 찍을 만한 증거가 없다. 어쩌면 재성이나 성팔이 이 둘 중에 지실이라 하고 결국 이렇게 생각던 것도 응치리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응치리는 저의 짐작이 들어맞음을 알고 당장에 이를 낼 듯이 성파리의 눈을 들이노렸다. 성파리는 신이 나서 떠들다가 그 눈총에 어이가 질려서 고만 벙벙하였다. 그리고 얼굴이 헬쓱하여 마주대고 쳐다보더니 그래 자네 왜 그렇게 노하나? 지내다 보니깐 그렇길래 일테면 자네 보고 얘기지 뭐. 하고 뒷갈망을 못하여 우물쭈물한다. 노하긴 누가 노해? 응치리는 뻗팅겼던 몸에 좀 더 힘을 올리며 응고개를 어째 갔더냔 말이지? 놀러 갔다 오는 길인데 우연히. 놀러 갔다. 거기가 노는 덴가? 글쎄 그렇게까지 물을 게 뭔가. 나는 응고개가 아니라 서울은 못 갈 사람인가? 하다가 성파리는 속이 타는지 코로 흥 하고 날숨을 길게 뽑는다. 이렇게 나오는 데는 더 물을 필요가 없었다. 성팔이란 놈도 여간 내기가 아니요. 구장내 소신가 뭔가 떼다 먹고 한번 다녀온 놈이었다. 많이 사귀지는 못했으나 독립평판이 그놈과 같이 다니다가는 엉뚱한 일 만난다 한다. 이번에 응칠이 저 역시 그 섭수에 걸렸음을 알고 그야 응고개라고 못 갈 리 없을 테 하고 한번 엿먹다. 그러나 자네도 알다시피 거 어디야. 거기 바로 길이 있다든지 사람 사는 동리라면 혹 모른다 하지만은 성한 사람이야 응고개에 뭘 먹으러 가나. 그렇지 자네야 심심하니까 하고 앞을 꽉 눌러 등을 떠본다. 여기에는 대답 없고 성파리는 덤덤히 쳐다만 본다. 무엇을 생각했는가 한참 있더니 호주머니에서 단풍갑을 꺼낸다. 우선 제가 한 개를 물고 또 하나를 뽑아내대며 권련 하나 피우게. 매우 듬직한 낯을 해보인다. 이놈이 이에 밝기가 몹시 밝은 성팔이다. 턱없이 권련 하나라도 선심을 쓸 권자가 아니리라 생각은 하였으나 그렇다고 얘까지 부르대는 건 도리어 저의 처지가 불리하다.
그것은 짜장 그 손에 넘는 짓이니. 아, 웬 권련은 이래? 하고 슬쩍 눈치며 성냥 있겠나? 일부러 불까지 거어대게 하였다. 응칠이에게 액을 떠넘기어 이용하려는 고 야심을 생각하면 곧 달려들어 다리를 꺾어놔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마당에 떠들어대고 보면 저는 드러누워 침뱉기. 결국 도적은 뒤로 잡지 앞에서 어르는 법이 아니다. 동리에 소문이 퍼질 것만 두려워하며 여보게 자네가 할 건 내가 할 건간 하고 과연 정다이 그 등을 툭 치고 나서 우리 둘만 알고 동리에 말을 내지 말게 하다가 성파리가 이 말에 되우 놀라며 눈을 말똥말똥 뜨니 그까진 볕쯤 먹으면 어떤가 하고 껄껄 웃어버린다. 성파리는 한굽 접혀 말문이 메었는지 얼떨하여 입맛만 다신다. 아예 말은 내지 말게. 응? 알지? 하고 다시 다질 때에야 겨우 주저주저 입을 열어. 내야 무슨 말을 내겠나. 하고 조금 사이를 떼어 또 내야 무슨 말을. 그건 염려 말게. 하더니 비실비실 몸을 돌리어 저 갈 길을 내걷는다. 그러나 저 앞 고개까지 가는 동안에 2번이나 돌아다 보며 이쪽을 살피고 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응칠이는 그 꼴을 이윽히 바라보고 입안으로 죽일 놈 하였다. 아무리 도적이라도 같은 동료에게 제 죄를 넘겨 씌우려 함은 도저히 의리가 아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응호가 더 딱하지 않은가. 기껏 힘들여 지어놓았다. 남 좋은 일 한 것을 안다면 눈이 뒤집힐 일이겠다. 이래서야 어디 이웃을 믿어보겠는가. 확적이 증거만 있어 이놈을 잡으면 대번에 요절을 내리라 결심하고 응칠이는 침을 탁 뱉어 던지고 산을 내려온다. 그런데 그놈의 행티로 가는 보면 응칠이 저만치는 때가 못 벗은 도적이다. 어느 미친놈이 논두렁이까지 가세를 들고 오는가. 격식도 모르는 푸퉁이가 그러려면 바로 쪼낯가리나 순낯가리 말이지. 그 속에 들어앉아 가위로 속닥거려야 들킬 리도 없고 일도 편하고 두포되고 세포되고 마음껏 딸 수도 있다. 그러나 틈보고 집으로 나르면 그만이지만 누가 눈에 별을 타. 그렇게도 벼에 걸신이 들었다면 바로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 한 달포 동안 주인 앞에 얼렁거리며 신용을 얻어오다가 주는 옷이나 얻어입고 다들 잠들거든 뼛섬이나 두둑이 짊어매고 덜렁거리면 그뿐이다. 이건 맥도 모르는 게 남도 못 살게 굴려고. 에이 망할 자식도. 그는 분노의 살이 다 부들부들 떨리는 듯 싶었다. 그러나 이런 좀도적이란 봉이 나기 전에는 바짝 물고 덤비는 법이었다. 오늘 밤에는 요놈을 지켰다 꼭 붙들어가지고 정강이를 분질러 놓으리라. 밥을 먹고는 태연이 막걸리 한 사발을 껄떡껄떡 들이켜자. 가을이 되니까 맛이 행결 났군. 그는 주먹으로 입가를 쓱쓱 훔친 다음 송이 꾸러미에서 3개를 뽑는다. 그리고 그걸 갈퀴같이 마른 주막 할머니 손에 내어주며 예수, 송이나 잡숫게유 하고 술값을 치렀으나 아이 송이도 고놈 참. 간살을 피우는 것이 겉으로는 반기는 척하면서도 좀 씹은 모양이었다. 제 딴은 한 개에 3전씩 치더라도 9전밖에 안 되니깐. 응칠이는 슬며시 화가 나서 그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움푹 들어간 볼때기에 저건 또 왜 저리 멋없이 붉어졌는지 툭 나온 광대뼈하고 치마 아래로 남실거리는 발가락은 자칫 잘못 보면 황새 발목이니 이건 언제 잡아가려고 남겨두는 거야. 보면 볼수록 하나 이쁜 데가 없다. 한두 번 먹은 것도 아니요. 언젠가 울타리께 풀을 베어주고 술사발이나 얻어먹은 적도 있었다. 그렇게 야멸치게 따질 건 뭔가. 그는 눈살을 흘긴 마치고는 하나를 더 꺼내어 예수 또 하나 잡숫게유
내던져주곤 대돌에 가래침을 탁 뱉었다. 그제야 식성이 좀 풀리는지 그 가축으로 웃으며 아이고 이거 자꾸 주면 어떡해? 어떡하긴 자꾸 살찌게유. 하고 한마디 툭 쏘고 일어서다가 무엇을 생각함인지 다시 툇마루에 주저앉는다. 그런데 참 요즘 성팔이 보셨수? 아니 당초에 볼 수가 없더구먼. 술도 안 먹으러 와유? 안 와. 하고는 입속으로 뭐라고 중얼거리며 의아한 낯을 들더니 왜 또 뭐 이리? 아니유 본지가 하오래니깐. 응치리는 말끝을 얼버무리고 고개를 돌리어 한 대를 바라본다. 벌써 점심때가 되었는지 닭들이 요란히 울어댄다. 논둑의 미루나무는 부하고 또 부하고 입이 날리며 팔랑팔랑 하늘로 올라간다. 성파리가 이 마을에서 얼마나 살았지요? 글쎄 재작년 가을이지 아마. 하고 장죽을 빡빡 빨더니 근데 또 떠난대든가? 홍천인가 어디치 성님한테로 간대. 하고 그게 옳지. 여기서 뭘 하느냐 대장간이라고 일이나 많으면 모르거니와 밤낮 파리만 날리는데 그보다는 즈 형이 크게 농사를 짓는다니 그 뒤나 거들어주고 국으로 얻어먹는 게 신상에 편하겠지. 그래 불일간 처자식을 데리고 아마 떠나리라 하고 농구는 그저 농사를 지야돼. 내일 술 먹으러 또 오지유. 간단히 인사만 하고 응치리는 다시 일어났다. 주막을 나서니 옷깃을 스치는 개운한 바람이다. 밭둔덕의 대추는 척척 늘어진다. 멀지 않아 겨울은 또 오렸다. 그는 응호의 집을 바라보며 그간 죽었는지 궁금하였다. 응호는 봉당에 걸터 앉았다. 그 앞 화로에는 약이 바글바글 끓는다. 그는 정신없이 들여다보고 앉았다. 우중충한 방에서는 아내의 가쁜 숨소리가 들린다. 쌕쌕 하다가 아이구 하고는 까무러지게 콜록거린다. 가래가 치밀어 몹시 괴로운 모양. 뽑아줄 사이가 없이 풀들은 뜰에 엉켰다. 흙이 드러난 지붕에서 망초가 휘어청 휘어청. 바람은 가끔 찾아와 쌀이 문을 흔든다. 그럴 적마다 문은 을씨년스럽게 삐걱삐걱. 이웃의 발바리는 부엌에서 한창 바쁘게 달그락거린다. 마는 아침에 아내에게 먹이고 남은 조죽 밖에야. 아니 그것도 참 남편이 마저 긁었으니 사발에 붙은 찌꺼기 뿐이리라. 거 다 졸았나 보다. 응치리는 약이란 다 졸면 못 쓰니 고만 짜 먹여라 하였다. 약이라야 어제 저녁 울 뒤에서 올가들인 구렁이지만 그러나 응호는 듣고도 흘렸는지 혹은 못 들었는지 잠자코 고개도 안 든다. 옛다 송이 마시나 봐라. 하고 형이 손을 내밀재야 겨우 시선을 들었으나 술이 거나한 그 얼굴을 거북살쓸에 훑어본다. 그리고 송이를 고맙지 않게 받아 방에 칡들이고는 이거나 먹어 하다가 뭐? 소리를 크게 질렀다. 그래도 잘 들리지 않으므로 뭐야 좀 똑똑히 하라니까 하고 골피를 찌푸린다. 그러나 아내는 손짓만으로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다. 음성으로 치느니보다 종이 비비는 소리랄지 그걸 듣기에는 지척도 멀었다. 가만히 보다 응치리는 제가 다 불안하여 뒤 보겠다는 게 아니냐? 그럼 그렇다 말이 있어야지. 남편은 이내 짜증을 내며 몸을 일으킨다. 병약한 아내의 음성이 날로 변하여감을 시방 안 것도 아니련만 남편은 이내 짜증을 내며 몸을 일으킨다. 그는 방바닥에 늘어져 꼬치꼬치 마른 반송장을 조심히 일으키어 등에 업었다. 울박 반머리에 잿가는 놓였다. 머리가 눌림만치 납작한 굴속이다. 게다 거미줄은 예제없이 엉켰다. 부칫돌 위에 내려놓으니 아내는 벽을 의지하여 웅크리고 앉는다.
그리고 남편은 눈을 멀뚱멀뚱 뜨고 지키고 섰는 것이다. 이 꼴들을 멀거니 바라보다 응칠이는 마뜩치 않게 코를 휘잉 풀며 입맛을 다시었다. 응호의 짓이 어리석고 울화가 터져서이다. 요즘 응호가 형에게 잘 말도 않고 왜 어딱비딱 하는지 그 속은 응칠이도 모르는 바 아닐 것이다. 응호가 이 아내를 찾아올 때 꼭 3년간을 머슴을 살았다. 그처럼 먹고 싶던 술 한 잔 못 먹었고 그처럼 침을 삼키던 그 개고기 한매 물론 못 샀다. 그리고 사경을 받는 대로 꼭꼭 장리를 놓았으니 후일 선체로 썼던 것이다. 이렇게까지 근사를 모아 얻은 계집이련만 단 2해를 못 가서 이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병이 무슨 병인지 도시 모른다. 의원에게 한 번이라도 변변히 뵈본 적이 없다. 혹 안다는 사람의 말인즉 뇌점이니 어렵다 하였다. 돈만 있으면야 뇌점이고 연병이고 알 바가 못 될 거로되 사날전 거리로 쫓아나오며 성님! 하고 팔을 칠 적에는 응호도 어지간히 급한 모양이었다. 왜? 응칠이가 몸을 돌리니 허둥지둥 그 말이 이제는 별도리가 없다. 있다면 꼭 한 가지가 남았으니 그것은 엊그저께 산신을 부리는 노인이 이 마을에 오지 않았는가. 그 노인이 응호를 특히 동정하여 15원만 들여 산치성을 올리면 씻은 듯이 낫게 해주리라는데 성님은 언제나 돈 만들 수 있지요? 거 안 된다. 치성 들여 날 병이 안 낫겠니? 하여 여전히 딱 대고 그러게 내 뭐래든 예전에 계집 다 내버리고 날 따라 나서랬지 하고 그래 농군의 살림이란 제 목맥이라지. 그러나 아우가 아무 말 없이 몸을 획 돌려 집으로 들어갈째 응칠이는 속으로 또 괜한 소리를 했구나 하였다. 응호는 도로 아내를 업어다 방에 누웠다. 약은 다 졸았다. 불이 삭기 전 짜야 할 것이다. 식기를 기다려 약사발을 입에 대어주니 아내는 군말 없이 그 구렁이 물을 껄떡껄떡 들이마신다. 응칠이는 마당에 우두커니 앉았다. 사람의 목숨이란 과연 중하군 하였다. 그러나 계집이라는 저 물건이 저렇게 떼기 어렵도록 중할까 하니 암만 해도 알 수 없고 너 참 요 건너 성팔이 알지? 너하고 친하냐? 성이 뭐래는데 거 대답 좀 하렴. 하고 소리를 빽 질러도 아우는 대답은 말고 고개도 안 든다. 그러나 응칠이는 하늘을 쳐다보고 트림만 끄흑 하고 말았다. 술기가 코를 꽉꽉 찔러야 할 터인데 이건 풋김치 냄새만 코 밑에서 뱅뱅 돈다. 공짜 김치만 퍼먹을 게 아니라 한 잔 더 했더면 좋았을걸. 그는 일어서서 대를 허리에 꽂고 궁둥이에 흙을 털었다. 벼 도둑 맞은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아서라 가뜩이나 울상이 속이 쓰릴 것이다. 그보다는 이놈을 잡아놓고 낭중 희자를 뽑는 것이 점잖하겠지. 그는 문 밖으로 나와버렸다. 답답한 아우의 살림을 보니 역 답답하던 제 살림이 연상되고 가슴이 두루 답답하였다. 이런 때에는 무가 십상이다. 사실 하느님이 물을 마련해낸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다. 맹맥할 때 한 개를 씹고 보면 꿀꺽하고 쿡 치는 그 맛이 좋고 나무 무밭에 들어가 하나를 쑥 뽑으니 가랑무. 이키 이거 오늘 운수 대통이로군. 내던지고 그 다음 놈을 뽑아들고 게을로 내려온다. 물에 쓱쓱 닦아서는 꽁지는 이로 베어 던지고 어썩 깨물어 붙인다.